자, 증시 상황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오늘 코스피가 많이 내려서 20선을 이탈을 했습니다. 3월 21일 목요일 미국의 금리 결정 그리고 FOMC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자, 요것을 앞두고 오늘 국내 증시 미리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자, 새벽 3시 확인 가능하다. 목요일에 그죠? 오늘 화요일 지났으니까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번 주 내내 요것이 증시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요것은 이제 새벽에 발표가 되고 저녁 9시 반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요것도 중요하고, 고용률, 제조업 구매 관리 지수, 서비스 구매 관리 지수 중요한 지표들이 목요일에 연속해서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발표 등에 따라서 증시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지금 증시에는 호재도 악재도 없는 상태이다. 그래서 옆으로 지금 코스피 기어가는 형태를 보여주고, 미국 나스닥 역시 옆으로 기어가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나스닥 같은 경우 무섭게 우상향 계속해서 해왔잖아요. 그죠? 저점을 보시면 알겠죠? 저점 요렇게 올라가다가 저점 요렇게 형성되고 있어요. 국내 코스피 역시 저점에서 이렇게 올라오다가 저점 옆으로 밀어가고 있는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이죠. 그죠? 미증시도 3월 들어가지고는 크게 재미가 없고, 국내 증시 역시 2월 말부터 시작해서 크게 재미가 없습니다. 기간 조정이라는 것 자체가 재미가 없는 거죠. 상승장은 재미있고 기간 조정은 재미가 없고, 자, 하락장은 손실이 커지는 시장이고, 자, 지금 다시 호재도 악재도 없다. 호재가 되었든 악재가 되었든 이번 FOMC 발표, 고용률, 제조업 지수, 서비스 지수 이런 것들을 보고 난 다음에 방향성을 찾겠다라는 것이 이제 시장에서 심리적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죠? 시장은 항상 똑똑하다. 차트를 왜 보냐? 지금 상황은 미국이든 한국이든 방향성을 못 잡고 있다. 다시 한번 호재도 악재도 없다. 지금은 그런 상태임을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호재든 악재든 그것을 찾고 오르던 내리던 할 거인데,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호재는 미국 금리 인하가 올해에 3번 무조건 하고 빨리 6월에 한다라는 것이 중요하죠. 그죠? 그런데 금리 인하가 7월에 될 것 같다. 8월에 될 것 같다. 또는 지금 3번을 예상하고 있는데 2번이 될 것 같다. 계속 뒤로 밀리거나 강도가 약해진다 그러면은 시장 전체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줄어들겠죠. 그 다음 또 하나 참고로 해야 될 것이 고용률이죠. 고용이 탄탄하다. 경제가 좋다. 그죠? 고용이 줄어든다. 경제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자, 경제가 탄탄하다. 그러면은 표면적으로는 좋지만 금리 인하는 점점 미뤄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고용이 줄어들고 있다. 오히려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파월의 입, 연준의 입, 연준이 몇 번을 할 것인지 확실하게 할 것인지 늦춰질 것인지 계속해서 확인을 해야 되고, 여기 따라서 증시는 반응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고용률, 고용이 늘어날 것이다, 줄어들 것이다. 여기 대해서도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 주식을 한다면은 이번 연도는 계속해서 체크를 할 사항입니다. 자, 예전에 올해 전체 시나리오에 대해서 한번 시나리오를 잡아본 적이 있죠. 자, 미국 나스닥 일봉 차트인데요. 여기 11월에 여기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끝쪽으로 가면은 좋을 가능성이 크다. 여기 미국 대선 있잖아요. 대선 때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대선 전에는 한번 내려갈 것인데 이 사이가 문제다. 자, 근데 일단 전체 채널로 봤을 때는, 전체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혹시나 대폭락이 오지 않을까? 요즘 이런 뉴스들도 많이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대폭락의 징조가 보이지 않는다. 대폭락이라는 것은, 자,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가는 것은 그냥 조정인 거고, 자, 코로나 때 많이 오르고 내려간 거, 요 정도 내려야 폭락이죠. 그 다음에 코로나 때 폭락한 거, 요런 게 폭락인 거고, 가까이서 보면은 많이 커 보이지만은 길게 보면 그냥 상승에 대한 조정 정도예요. 하방이 보면은 언제든 이 하방까지는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언제부터냐면 4월부터 10월 그 사이에 언젠가는 한번 이 하방에 맞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여기와 같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꽂는 조정이 나올 것이냐, 이제 기간 조정이 나올 것이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자, 금리 인하가 된다는 것은 호재지만, 금리 인하가 된다는 기대감이 지금 호재인 거예요. 그죠? 지금까지 기대감으로 미증시가 올라오고 한국 증시가 올라온 거예요.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금리 인하가 됐을 때는 오히려 그 기대감을 빠지면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예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빠르면은 여기 6월, 늦으면 7, 8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하락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상단을 터치를 하러 갈 가능성이 있고, 금리 인하가 확정되고 난 다음에 빠지고 난 다음에 미국 대선과
금리 인하 호재가 소화가 되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시나리오를 볼 수가 있겠죠. 5, 6, 7월 상단을 다시 터치하러 간다고 했을 때 3월 말, 4월, 5월 초 여기까지는 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좀 커지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급락 여기 하반까지 갈 가능성보다는 지금으로서는 옆으로 횡보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지금 이미 횡보가 시작이 됐어요. 길게 잡으면 직전 저점, 위쪽으로는 직전 고점대 이 정도의 박스권을 두고 여기서 여기까지도 꽤 큰 편의 하락폭이긴 하지만 크게 보면은 이 정도 하락은 그냥 횡보 구간을 볼 수 있겠죠. 여기 대략적으로 이런 형태로 옆으로 이제 끌고 가는 형태가 횡보 장세 이때까지 많이 올랐으니까 좀 소화 기간 지지부진하게 만들어주는 기간을 가지고 난 다음에 4월을 보내고 5월 6월 넘어가면은 다시 금리 인하 기대감을 올라갔다가 금리 인하 다음에 내려가고 또 상승해주는 이런 그림을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겠다. 그죠? 그럼 다시 우리 코스피로 와서 지금 하방이 이렇게 되고 상방이 대략적으로 이런 추세를 만들어주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아래로 있는 작은 머리들, 여기는 큰 머리들, 여기는 작은 머리, 작은 머리, 작은 머리. 저는 머리가 커서 고민인데 여기 작은 머리 상반까지는 일단 왔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죠. 그죠? 대략적인 채널의 중심은 이 정도 되고요. 크게 보면은 이런 추세로 우상향을 하고 있고 큰 추세로 보면은 이 상승 각도가 가파르진 않죠. 그죠? 여기 안에서 크게 박스권을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다. 이런 것을 인지를 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작게 보면은 또 다른 추세를 하나 또 만들어 줬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또 다른 채널이 하나 더 있죠. 그러니까 대세 채널 안에 작은 채널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크게는 이렇게 작게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상단 부분을 맞고 살짝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일자로 급락이 나와서 이 하방까지 또는 중심까지 내려갈 가능성도 존재를 하지만 자 우리 증시 역시 옆으로 지지부진하게 이어지는 이 횡보 장세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대략적으로 저점과 고점대를 잇는 대략적으로 이런 박스를 두고 이렇게 기어가는 형태를 보이다가 저기 월 구분선 보이죠, 그죠? 여기 3월 구분선, 여기 4월 구분선, 5월 구분선. 그러면 4월 지나고 4월 말 5월 초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를 좀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횡보 장세, 박스권 장세로 한 달 정도 끌고 가면은 일단은 크게는 재미가 없을 것이다. 물론 그 중에서 선택받는 테마들 중에서는 급등한 애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테마 섹터들은 좀 오르다 내리고 할 것인데 이런 횡보 장세가 온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우리가 상승장이 재밌는 이유는 상승은 길고 조정은 짧고 상승 길고 조정 짧고 상승 길고 조정은 짧은데 상승이 길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는 종목이 많으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 횡보 장세, 박스권 장세가 되면 뭐냐? 하락이 짧고 상승도 짧다라는 거예요. 하락을 했을 때 사모아 가서 상승했을 때 빨리 팔고 나와야 되는 수익 실현을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 상승장보다는 좀 오른다 싶으면 빨리 팔고 나와서 다시 박스의 중심 아래 이평선 아래로 내려왔을 때 사모아서 상승기에 빨리 챙기고 빨리 분할로 챙기고 나오는 형태가 만들어져야 된다. 물론 지금 이렇게 횡보 장세로 갈 것이라는 것은 예상이에요. 미증시든 한국 증시든. 당연히 이 채널만 본다면 일자 쭉 내려서 여기까지 내려갈 가능성도 있고 갑자기 내일 모레 목요일에 FOMC 발표와 파월의 입에서 정말 좋은 호재 이번에 무조건 빨리 금리 인하를 한다. 그것도 빨리 인하를 한다. 바로 반응을 주고 이 전체적인 이 채널 작은 채널 타면서 그대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죠. 하지만 이번 주 발표들 보고 큰 호재가 없다. 그리고 큰 악재가 없다. 호재도 악재도 크지 않다. 그러면은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짧은 매수 기간, 짧은 매도 기간, 짧은 매수 기간, 짧은 매도 기간을 우리가 염두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미래에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미래를 예측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호재 악재가 강하지 않다면은 횡보 장세가 갈 가능성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 가능성이 실제로 됐을 때는 짧은 매수, 짧은 매도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 시나리오와 공부 방향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변수 발표에 대해서 주요 지표들 발표 다음에 하방 깨고 내려갈 가능성, 상방 깨고 올라갈 가능성이 더 커졌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다시 다른 시나리오로 수정하는 전략도 함께 공부를 해볼 거니까 항상 주식 투자를 하려면은 예측은 하되 유연해야 된다. 계속 전략은 바뀔 수가 있어요. 종목도 계속 바뀔 수가 있는 거고 내가 이 테마를 선택했다가 저 테마도 바꿀 수 있는 거고 유연함이 없으면 똥꼬집이죠. 그죠? 또 다른 시장의 뷰가 생길 때 증시 브리핑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